일단은 오늘 첫 번째 뉴스도 반도체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미국 증시도 살려주는 역할을 했다? 살려줬다고 하면 좀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시장의 분위기를 그래도 좀 양호하게 만들어주는, 낙폭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역할을 해줬는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대 60% 인상된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좀 보도가 되면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시작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그래도 낙폭을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낙폭을 회복한 요인들 아까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이 처음에 아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뭐 50% 인상한다 뭐 이런 내용들 보도가 됐었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 데이터 서버용 이 메모리 칩에 대한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용 DDR5 가격이 2달 동안 최대 60% 이상 올랐고, 네, 그러면서 이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강화가 되면서 공급자 우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단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사실 뭐 전반적으로 낙폭을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종목별로 차별화는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뭐 회복을 한 종목들도 있었고 여전히 안 좋은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 특히나 마이크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신고가 가깝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공급난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그 본장에서 그 반도체 기업들 워낙 안 좋았잖아요. 다 두들겨 맞았고 거의 반도체 소부장들까지 대부분 다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일부 그 부분들을 좀 회복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 금요일 날 빠졌던 모든 양을 다 회복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일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좀 제일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주도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다 되돌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사실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것, 디램 가격이 인상되고 있었던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디램 스팟 가격을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디램 스팟 가격이 계속해서 좀 일직선상으로 암벽 등반하듯이 쭉 올라왔던 상황인 점은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뿐만이 아니라 하루만 하더라도 오전보다 오후가 더 올라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최근에 좀 한 달 이상 정도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 스팟 가격이 그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때부터 조금씩 보합권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오르던 가격이 지금은 조금 이게 정체에 머물렀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전에 그 조선주들 봤을 때도 그 선가, 조선주 이제 신조선가를 계속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계속 이제 뭐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좀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도 신조선가가 계속 매일매일 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를 보면서 주가도 계속 같이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었는데, 이 신조선가가 조금 정체에 머무르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도 좀 흔들리고 이런 형태로 좀 갔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반도체도 이번엔 되게 비슷한 흐름이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스팟 가격 계속 확인을 하면서 스팟 가격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스팟 가격이 조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주가상으로 모멘텀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이 인상되는 점들은 뭐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년에 증익을 당연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이미 스팟 가격을 통해서 이런 인상이 좀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앞으로 더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스팟 가격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돌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모멘텀적으로는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합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고 상승폭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네. 지지난주죠. 그 전병서 소장님, 네. 중국 통이신데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미국에서 고사양 칩을 공급을 안 해주니까 네. 중국에서 저사양 칩을 통해서 이제 AI 혁명을 일궈 나가야 되는데 그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고사양이 없으니까 낮은 사양을 병렬로 해가지고 쭉 연결하는 근데 거기에는 뭐 4배, 6배, 저희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존의 엔비디아가 쓰는 칩에 몇 배를 더 집어넣어야 네. 그게 이제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이 D램에 대한 수요 공급이 너무나 그 폭증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양으로 이제 박리담회로 하는 쪽들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중국 기업들이 그 DDR5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반도체 가격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 뭐 그리고 좀 쉬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너무 또 지금 스팟 가격이 좀 정체가 됐다, 보합이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아까 조선을 예시로 좀 들긴 했습니다만, 신조선가가 좀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주가가 잠시 쉬는 듯 하더니, 그래도 그 이후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여가 되면서, 계속 최근에는 좀 신고가 만들어내고, 좀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뭐, 당장의 어떤 좀 뭐 둔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근거는 계속해서 이익이 좀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그쪽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좀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많이 매몰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좀 요인이긴 한데, 좀 긍정적인 내용들, 좀 증익을 기대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 삼성이 파운드리 수주를 또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의 채굴 업체들한테 이제 수주를 받아온 건데,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마이크로비티랑 카난에서 2나노짜리 그 주문형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채굴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비티랑 카난이 중국 업체인데 세계 채굴기 업체 이 제조 시장에서 한 2, 3위 정도 하는, 그래도 탑티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고요. 1위인 중국 비트메인은 TSMC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 이제 TSMC와 조금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TSMC의 파이를 삼성의 파운드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워낙에 지금 좀 물량이 너무 넘쳐나고 있고 너무 이제 좀 풀캐파인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약간 낙수 효과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는 마이크로비티의 주문 물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카난 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최근에는 뭐 그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앞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더 빨리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중국 채굴업체들한테 수주를 받은 게
그 전체 매출단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7천억 정도? 지금 정도, 그 정도 매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7천억 정도면은 사실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파운드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의미상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의 어떤 물량을 받아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누적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향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좀 실적 상향에 대한, 그리고 이익단이 좀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추세상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사실 이전에 나왔던 뉴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미리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내 뉴스로 도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주 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때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테슬라가 미국의 생산 전기차의 중국산 부품 전면 배제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대는 주요 공급 업체들한테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거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산 부품을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이 올해 초에 내려졌고, 테슬라와 공급 업체들은 이미 중국산 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좀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1, 2년 내에 나머지 모든 부품을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대체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 이게 아마 지금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LG화학이 양극재 3조 8천억인가요? 네, 그 규모의 어떤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래서 파나소닉 향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그게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수주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가장 대체하기 어려워하는 게 중국산 부품 중에 LFP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LFP 배터리고 이 중국의 CATL이 거의 테슬라의 주요 공급처였었기 때문에 요거를 대체하는 거가 가장 좀 중요한 지금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슬라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산을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어쨌든 테슬라의 이야기니까 이런 LFP 관련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좀 모멘텀은 국내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최근에 ESS 향으로도 계속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 관련 종목군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엔솔이라던가 LNF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LG화학도 이번에 소재 관련해서는 조금 편입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LFP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이 종목들은 좀 여전히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기술적인 위치가 비슷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락했다가 이거는 통합거래소여가지고 좀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 잘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다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해가지고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주로 이제 당연히 자동차 부품도 해당이 되겠죠. 부품도 이제 중국산 대체할 거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같이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SL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봇 또 마찬가지인데, 로봇이 사실 중국산을 제일 많이 쓰는 그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비중이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중국산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품을 이제 중국산을 대체한다라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로봇 쪽한테도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은 기술력 측면에서는 이 중국
중국 기업들을 따라가기가 조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좀 바로 대체되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로봇 손 관련해서는 뭐 그 원익 홀딩스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로봇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